여전히 지숙의 입은 형진의 입술에 머물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진은 조심스럽게 지숙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눈을 맞췄어요. 지숙은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손등으로 그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서로의 몸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55세의 한영진이 작은 부품 제조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이른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30년 동안 몸담았던 건설회사에서의 퇴직, 그리고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한영진입니다. 오늘부터 경비와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간단히 인사를 마친 형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로 향했어요. 직원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형진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반듯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격리실에 앉아있던 장지숙은 새로 온 한영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은 지 5년째였어요. 단정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남편의 무관심과 잦은 늦은 귀가로 마음의 공허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말이 없네. 지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형진을 바라봤어요. 그는 항상 혼자서 점심을 먹고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무표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듣는 자세,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지숙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숙은 용기를 내어 형진에게 다가갔어요. 커피 드실래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순간 형진의 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을 발견했어요. 차갑게만 보이던 그의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또다시 형진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조용해서 좋네요. 형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지숙은 그의 말 속에서 어떤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와 싸워온 사람의 지친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30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럼 정년퇴직을 하신 건가요? 형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는 정년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한 것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진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고 기계나 전기 관련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30년의 건설 현장 경험이 이런 곳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동료들은 점차 형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믿을 만한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특히 지숙은 형진의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형진은 항상 혼자 회사를 나섰어요. 동료들의 저녁 약속 제안도 정중히 거절하며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지숙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늦은 시간에야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혼자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 만난 형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형진은 창고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말 재고 정리를 위해 쌓여있던 부품들을 분류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조용한 회사 건물에는 형진의 발걸음 소리와 상자를 옮기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형진은 문득 격리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지숙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괜찮은지 물어볼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하지만 지숙이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형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조용한 목소리에 지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한 과장님. 아직 안 가셨군요. 창고 정리하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 형진은 지숙의 상태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물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괜찮다고 말하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어요. 담담하게 나온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형진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서 있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말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지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진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오늘 우연히 카페에서 봤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여자랑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형진의 짧은 위로에 지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외로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형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1년 전쯤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진 역시 쉽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지숙의 아픔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저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형진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숙은 형진의 말을 떠올리며 지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지숙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작은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봉지 안에는 종합 비타민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 떠난 사람 때문에 울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체를 보며 지숙은 형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숙은 쪽지를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따뜻함을 형진에게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지숙은 형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동료를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형진 역시 지숙의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미소 짓는 모습, 가끔씩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월말 회계 마감일이었습니다. 지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밀린 장부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왜 안 나오지? 오후 3시쯤 지숙이 중요한 월말 보고서를 출력하려던 순간 프린터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용지 걸림도 아니고 토너 부족도 아닌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만 깜빡거렸습니다. 이런, 하필 오늘. 지숙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오늘 안에 본사로 보내야 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프린터 대기 목록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부탁하자니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맡길 수도 없었어요. 프린터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전원을 껐다 켜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숙의 얼굴에는 점점 걱정이 짙어져 갔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형진의 목소리에 지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프린터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오늘 마감인 서류들이 있는데. 형진은 별다른 말 없이 프린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화면의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프린터 덮개를 열어 내부를 살펴봤어요. 잠깐만요. 형진의 손이 프린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쌓인 경험으로 기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지숙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롤러 부분에 이물질이 끼었네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형진의 손끝이 정확하게 문제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롤러에 감겨 있었던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몇 가지 부품을 점검하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지숙은 형진의 옆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기계를 만지는 그의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과 진지한 표정이 어쩐지 낯설지 않게 다가왔어요. 이제 해보세요. 형진이 프린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대기 중이던 서류들이 차례대로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지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진은 손을 닦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기계 고치는 일도 하셨나 봐요? 살다 보니 다 해보게 되더군요. 현장에서는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가 담겨 있었어요. 지숙은 그런 형진의 모습에서 묵직한 내면의 힘을 느꼈습니다.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진도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 이런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숙은 형진이 가진 든든함과 신뢰감을 느꼈고 형진은 지숙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지숙은 형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든든한 사람,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진 역시 지숙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눈이 마주치고 가끔씩 건네는 감사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일상이 예전보다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형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손수 만든 샌드위치와 커피였습니다. 저번에 프린터 고쳐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이걸로 점심 드세요.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숙의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형진도 그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형진은 지숙이 준 샌드위치를 천천히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며 잊고 있던 따뜻함이 서서히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상 속에서 형진이 점점 지숙에게 스며들고 있었고 지숙 역시 형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언가 특별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작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월말 매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석했지만 형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사양했습니다. 한 과장님도 같이 가시죠. 이런 자리에서 친해지는 거예요. 동료들의 권유에도 형진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숙은 그런 형진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억지로 권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식은 예상보다 늦게 끝났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숙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막상 정류장에 도착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졌어요.
지숙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정류장 유리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비가 비스듬히 날려와 옷이 젖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버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천천히 다가오는 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자 형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타세요. 이 비에 우산도 없이 어딜 가요. 형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마워요. 우산을 안 가져왔더니. 회식은 잘 끝났나요? 네, 다들 즐거워했어요. 한 과장님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수석에 앉은 지숙은 차 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은은한 우디양 방향제 냄새가 났고 깔끔하게 정리된 차 내부에서 형진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집 주소 알려주세요. 아, 네. 그런데 멀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비에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요. 차는 천천히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한 과장님은 이상하게 말을 아끼시네요. 지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말로는 다 못하겠는 게 많아서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형진의 대답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최근 형진에게 느끼는 묘한 끌림 등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잠시 멈췄을 때 형진이 조용히 지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런가요? 지숙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창밖에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고 차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지숙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런 날엔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말에 형진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 혼자라는 것의 무게를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진의 손이 조심스럽게 지숙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숙은 놀라서 형진을 바라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진이 조심스럽고 천천히 지숙에게 다가갔고 지숙도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형진은 아주 천천히 지숙의 입술을 덮었습니다. 그의 숨소리와 채취가 아주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었어요. 지숙은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떠 형진을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는 형진의 얼굴은 왠지 더 끌렸습니다. 둘에게 이 입맞춤은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인정이었고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다는 최초의 고백이자 위로였어요. 서로의 숨소리와 서로의 냄새가 마음을 더욱 뛰게 했습니다. 입맞춤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지숙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고 형진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말해서. 지숙이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당황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밤이에요. 형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숙의 집 쪽으로 움직였어요.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입맞춤이 가져다준 변화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용한 회사 건물에 형진과 지숙만이 출근했습니다. 형진은 전기 배선 점검을 위해, 지숙은 밀린 장부 정리를 위해 나온 것이었어요. 주말 근무는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차 안에서의 첫 입맞춤 이후 두 사람은 평일 내내 서로를 의식하며 지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눈이 마주쳤고 간단한 인사를 나눌 때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9시쯤 지숙이 격리실로 들어가며 형진에게 인사했어요. 형진은 전기점검 도구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이 많으세요? 배선 점검하고 몇 가지 수리할 게 있어서요. 장 과장님은요? 월초 마감 준비랑 감사 자료 정리해야 해서.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지숙은 장부를 펼쳐놓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형진의 발걸음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건물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주말이라 근처 식당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지숙은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형진은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오후 2시쯤 갑자기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에어컨이 멈추고 형광등이 꺼지자 사무실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격리실에서 지숙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진은 즉시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마 일시적인 정전일 거예요. 형진이 핸드폰 불빛을 비춰주자 지숙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형진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0분 정도면 복구돼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형진은 지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복도로 나왔어요.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에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휴게실로 가시죠. 거기가 더 안전해요. 휴게실에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형진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세워두어 불빛을 만들었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여름에는 가끔 있어요. 곧 복구될 거예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 보였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형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날 제 입맞춤 후회하셨어요? 지숙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다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느낌 그대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형진의 대답과 함께 그의 손이 지숙의 뺨에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지숙은 눈을 감으며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두 번째 입맞춤이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깊고 간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숨죽인 호흡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형진이 조용히 지숙을 안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지숙의 입은 형진의 입술을 머물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진은 조심스럽게 지숙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눈을 맞췄어요. 지숙은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손등으로 그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서로의 몸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급하거나 격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쌓여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욕망보다는 위로에 가깝게 엉켜들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아주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후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그리고 아직도 빠르게 뛰는 심장.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네요. 지숙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형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정리해주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닌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형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주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지만 회사에서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사장실에서 나온 김 사장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무언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과장님, 잠깐 사장실로 오시겠어요? 형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되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숙도 멀리서 형진이 사장실로 불려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사장실 문을 닫고 들어서자 김 사장은 의자에 앉아 형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과장, 혹시 지난 주말에 회사 나오셨죠? 네. 전기 문제로 잠깐 점검차 들렀습니다. 장지숙 씨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형진은 놀라지만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들킨 것을 직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돌려 형진에게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과 한참 후에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진은 변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숙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어요. 지숙 씨한테 해가 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형진을 믿고 뽑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형진이 사장실에 불려간 이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몇몇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숙 씨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주말에 같이 있었다던데. 점심시간이 지난 후 지숙도 사장실로 호출되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김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일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사람들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숙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시죠? 뭐라 해도 한쪽은 회사를 나가야겠지요. 사장님,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후 내내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형진과 지숙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한 기류를 느끼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형진과 지숙은 잠깐 마주칠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숙이 먼저 사과했지만 형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한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지숙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형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형진은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사장 책상에 올려두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만큼 감사했습니다. 간단 명료한 사직서였어요. 형진은 그날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자신의 물건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오후에 출근한 지숙은 형진의 빈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급히 사장실을 찾아갔지만 김 사장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침에 사직서를 내고 갔습니다. 지숙은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어요. 형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지숙은 아무 말도 없이 형진이 앉았던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책상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답게 떠나네요. 복도 창가에 선 지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는구나. 지숙은 눈을 감고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첫 커피, 차 안의 첫 키스, 사무실 소파 위의 온기, 따뜻한 오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버린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떠나간 형진의 마지막 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진이 회사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숙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고 사무실 분위기 역시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 시간이 되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지숙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형진이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